네, 이제 대선 두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전국 점점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인 전재수 의원과 대선 전망과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당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지금 내놓은 상태고, 이준석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결론 날 거로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내 지도부나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 끝내겠다. 네, 아마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더라도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네.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피로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지금 한 달 이상 이러다 보니까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없고 양당 간에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게 다가올 미래 5년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미래 지도자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차원에서 국민들께 뭔가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서 비교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후보들이 토론도 좀 자주 하고 예.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수습이 돼서 선거다운 선거, 네. 경쟁다운 경쟁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또 예상 외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게는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뭔가 좀 정책 경쟁,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극단적인 어떤 불확실성의 시대 네네. 또는 이제 대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가올 5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거라면 뭔가 이제 좀 국민들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가 무엇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네. 속에서 말하자면 선거라는 것이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위기를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정책 경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뽑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네. 선거가 너무 기형적이고 이 뭐 이상한 형태의 알겠습니다. 선거가 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또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서로 그렇습니다. 좀 이게 예. 왔다 갔다 좀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자중질환 상황에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KBS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상승세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의원님께서는 판단을 일단은 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도 예. 큰 반사이익은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가파르게 지지율이 빠졌는데, 근데 이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반사이익을 받아가지고 이 박스권 상단을 치고 훅 이게 40% 중반대로 가야 치고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 박스권 상단과 하단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기 위해서 계속 상단을 치고 있습니다. 예. 한 번만에 넘을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2022년도 새 벽두부터 예. 부산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또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람, 외교 문제와 남북 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또 국민들께 내보이기 위해서 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역량들을 지금 내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정책 행보가 더 가속화되고 강화될 네.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상승세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 적합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보다 높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상승세 이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반사이익을 볼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민주당에는 오지 못하고 예. 같은 이제 어떤 이제 보수 블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수 블록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데 근데 예.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윤석열의 위기는 곧 보수 진영의 위기다. 이렇게 동일화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급격하게 꺾이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예.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실적인 판단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달랑 3명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예. 비례정당이거든요. 예. 과연 이분에게 그러면은 이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겠냐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말만 가지고는 믿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네. 누구든지 다 말은 잘하니까. 그래서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면 아마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현재 좀 반등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잠시 잠깐 반짝 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대위 상임위원장이십니다. 예, 부산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는 걸로 저희 KBS 조사에서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뭐 반전의 기회를 삼을 생각이신 건지.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고요. 부산이 이제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됩니다. 네네. 1990년. 올해가 이제 2022년이니까 90년 3당 합당 이후로 지금 32년이 지났는데 지난 32년 동안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정치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떨어지고 지역주의에 부딪히고 또 이게 희생하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두 분의 걸출한 대통령을 또 만들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도전은 계속될 겁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예. 지난 30년 동안 도전해왔듯이 우리 이 부산에 어떤 특정 정당이 독점을 하는 정치 질서가 아니고 경쟁의 정치 질서를 부산에서 만들어가지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정치가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의 활력을 그리고 부산의 미래를 개척할 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도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 후보자들의 평균 득표율이 40%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 때도 40%는 꼭 지키겠다. 그리고 최대 45%까지 우리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부산 시민들께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연일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핫한 공약이 탈모약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게 지금 또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예, 되고 있던데 예.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공약에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탈모약을 건강보험 재정에 포함을 하겠다.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대박을 쳤는데 네. 사실은 이런 공약, 소확행 공약이라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그동안 한 40개 정도를 발표해 왔습니다. 네. 그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소확행 공약이 40개 정도가 발표됐는데 그거 내용 한번 보시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리고 네.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이게 탈모가 이제 조명을 받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국가 또는 정부, 대한민국 뭐 이런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들께 좀 내보이는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정책 행보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듣고 어제 저희가 조경태 의원에게도 드렸던 질문인데 대선 이후에 또 바로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께서는 혹시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예. 또는 뭐 물망에 오른 후보가 있으면 지금은 뭐 얘기해 그런 주시죠. 것을 고민할
여유가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같은 대답이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우선입니다. 예. 새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을 하시거든요. 예. 그 취임하시고 난 20일 뒤에 바로 바로 지방선거 예.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취임하시고 20일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90%, 95%가 됩니다. 그럼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취임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최대 95%까지 네.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안 한다 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 선거에 좀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상임위원장 전재수 의원과 대선 전망과 전략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